又一次来到北京政区，这是为第一次已经有100天了，整整100天。중국 공산당의 부패한 통치 아래 중국은 전시 프로젝트, 부패한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가 결국 불량한 프로젝트로 끝나고 있습니다. 1998년 양쯔강 홍수 발생 시 당시 중국 총리인 주롱지는 양쯔강 2개 홍수 방어 시설을 불량한 프로젝트로 비난했습니다. 그 후 2008년 웬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지만 불량한 프로젝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도 환경운동가 탄조레는 이것은 내 두 번째 방문이며 첫 번째 방문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참혹한 장소로 돌아와도 내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연재해인지 인간에 만든 재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 일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16일에 첫 번째로 베이춘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는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건물의 광범위한 붕괴, 특히 학교 건물의 붕괴로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사망은 자연재해의 산부와 인간에 만든 재해의 칠부로 나타났다고 언론에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간에 만든 요인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부 계획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7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7도 지진 저항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건물이 빈번한 지진을 겪을 때 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일반 지진 중에는 수리 가능해야 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 중에는 무너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학교, 병원, 유치원 및 기타 공공시설과 같은 건물들에 대한 지진 설계 요구사항은 이들이 2급 중요 건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티안왕 인권문제센터의 황치는 웬천 지진에서 불량한 건설을 폭로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국가기밀 유출로 기소되어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위터 사용자인 북미블로우 브라더는 기다려, 이것이 중국이 법률 제도인가요? 불량한 건설 프로젝트가 이제 국가기밀로 간주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실하고 불리한 모든 것이 기밀 유출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황치를 방어하는 몇몇 변호사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했고 외국 언론은 접근 권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폭로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밀입니다. 한편 터키에서도 지진에 직면한 곳에서는 여러 터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10일에 지역 건축가인 무함마드 야샤르 코스군이 공항에서 구금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진 중에 하타이주의 아파트가 그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건물이 지진 중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구조팀은 무릎 아래에 최대 1000명이 갇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무함마드 야샤르 코스군은 몬테네그로로 도망치려는 중 이스탄불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릴리벨리는 아파트 건물이 대규모 붕괴에 대한 뉴스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조잡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차이점은 웬천 지진으로부터 14년이 지났고 원지아바오도 조사를 약속했지만 관련 개인들은 오늘까지도 도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터키 지진의 경우 실제 범죄자들을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저급한 프로젝트의 근본 원인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부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같은 중대형 프로젝트 중 일부는 품질 문제로 인해 종종 저급한 프로젝트로 불리며 이러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 대기업인 중국국유건설공사나 그 계열사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주로 일반 계약 모델을 통해 실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약 기업들은 계약을 확보한 후 종종 자금의 절반을 자신들에게 남기고 그런 다음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하도급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건설 주체들이 원래 총 예산의 절반 이하의 지급을 받게 됩니다.
9월 30일 오후 광시성 베이아이시의 2층 작은 슈퍼마켓이 붕괴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거리에 있는 건물이 갑자기 파편 더미로 변하고 일부 사람들이 파편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심각한 부상자 2명과 경미한 부상자 2명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베이징 60번 버스터널 앞에서 도로 표면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저급한 공사의 명백한 사례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18일 포산의 링로드에서 지면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소형 자동차가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상이나 사망자의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 아래 중국 본토는 도로, 다리, 건물의 붕괴로 이어지는 여러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건설 실패의 많은 부분은 건설 과정에서 절약하거나 감독이 느슨하며 시행 후 안전 검사가 부족하다는 실천에 기인하여 저급한 건설 품질로 연결됩니다. 훈난이 창사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교차로 근처 도로 구간이 붕괴되어 거의 100제곱미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광저우와 시안맨에서 이번 달 초에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창사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21일 밤 9시 30분쯤 창사 대로와 완자리 대로 교차로 근처에서 구멍이 나더군요. 붕괴된 지역은 약 12m 길이와 8m 폭이었습니다. 12월 12일 밤 시안맨의 류추오 지하철역에서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는 광저우 지하철 공사 지역에서 지면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갇힌 사람들의 머리와 손이 여전히 보였지만 시간 내에 구조 작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3명의 갇힌 사람들이 구조되기 전에 붕괴 구멍을 빠르게 콘크리트로 메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저급한 건설, 다리가 갑자기 붕괴합니다. 이 운전자는 가까스로 사망을 피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루딩 지진을 6.6의 강도로 기록했습니다. 위험평가에 따르면 사망자 없는 가능성이 50%, 9명 사망자의 가능성이 35%, 100명 사망자의 가능성이 13%입니다. 이 위험평가는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저급한 건설이 널리 퍼져 있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딩 지진으로 72명의 사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루딩의 호텔 2곳이 수직으로 붕괴되었으며 다행히 전염병 기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문화를 방대하고 예절 중심으로 표현하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급한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 기준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2023년 4월 29일 창사 의과대학 근처에서 8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여 23명이 갇혀있고 3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중국 뉴스 위클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생 식사 시간 중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실종 학생을 찾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과 직원들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로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급한 건설뿐만 아니라 시설 문서의 조작 혐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벨트앤로드 정책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저급한 프로젝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만 TVBS 텔레비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장 왕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더 많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학교, 병원 및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와 경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혹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대만의 살리인 뉴스에 따르면 나라들은 중국의 속임수를 파악했습니다. 벨트앤로드는 부패와 저급한 프로젝트를 수출하는 막가른 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경전철 시스템에 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제 기차의 1월 3일이 고장이 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케냐는 중국이 건설한 다리가 국가 대통령이 검사한 후 단 2주 만에 붕괴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에콰도르가 중국이 2년 동안 건설한 댐에서 7,648개의 균열을 경험했습니다. 구조 작업자들은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동으로 돌을 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안빌,
해변 도시에서 22일 새벽 4시에 건설 중인 7층 건물이 붕괴되었으며 현재까지 적어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 건물의 재정 후원자는 중국의 티안진 유니온 개발 그룹 소속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훈센은 분노하며 지역에서의 다른 중국 건설 프로젝트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악명 높은 저급 프로젝트는 국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들의 자해를 확장하여 우리의 정직과 예의로운 땅의 평판을 향상시키는 참으로 주목할 만한 업적입니다. 이것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입니다. 이는 중국 대제국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중국의 저급 프로젝트는 해외로 진출했으며 퀄리티가 낮은 강철 재료가 뉴질랜드에서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언론 매체가 중국 강철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비즈니스 협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올해 5월에는 오클랜드에서의 기차 탈선 사고가 아마도 중국의 저품질 강철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케냐인들은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국의 저급 프로젝트가 우리의 국경을 넘어 세계를 아름답게 비추는 것을 따뜻하게 축하합니다. 중국의 저급 프로젝트는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의 어깨에 싣고 이미 세계 각국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컨트리 간 포러스트 시티 가 말레이시아에서 금융지구를 확보하더라도 길과 건물은 여전히 퀄리티가 낮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검은 구멍을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인프라의 진짜 본성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양 세계에서 주류 민주국가인 한 어떤 국가도 중공당과 협력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당이 설치한 벨트 앤 로드 덫을 피하고 중공당이 수출한 저급 프로젝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자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